가득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이 하얀 진돗개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이게는 제가 아는 개입니다. 그 말에 젊은 남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온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게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주저했어요. 혹시 여기 남대문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젊은 남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흔히들 시골집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나는 5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사라졌어요. 내 아들 민준이는 38살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농업대학을 나와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처럼 출근하겠다며 집을 나섰지만 그날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어도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CCTV에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찍힌 곳은 서울 중심가의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경찰은 결국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달랐어요. 민준이는 결코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먹고 늘 엄마, 오늘도 맛있네라고 말하던 아이였으니까요. 너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니? 그날 아침에도 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오래된 김치로 끓이면 더 맛있잖아요. 민준이는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졌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주 남대문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민준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지난주 우연히 민준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남대문 시장의 영수증 몇 장과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확인. 시장 건물 지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더 조사 필요. 영수증 뒷면에는 남대문 시장 2번 출구 노점상 자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주소를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최진수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여기에 있나요? 최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는 충실이라고 불러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타나서 저녁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처음에는 주인을 잃은 개라고 생각했는데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민준이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어요. 충실이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개예요. 애견을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민준이가 혼자 살 때는 친구의 시골집에 맡겨뒀었는데 민준이가 실종되고 친구도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최진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님 아들이 혹시? 네, 제 아들 이민준이 5년 전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남대문 시장이었죠. 충실이가 갑자기 나를 더 자세히 살피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는 긴 시간의 기다림과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최진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개가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거였군요. 나는 무릎을 꿇고 충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충실아, 엄마가 왔어. 민준이 엄마가 왔어. 충실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잠시 울려 퍼졌어요. 최진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충실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이상해서 몇 달 전부터 관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항상 똑같은 장소만 파려고 해요. 바로 저기, 2번 출구 기둥 근처요.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이 메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저번 주에는 충실이가 그 자리를 정말 열심히 파다가 시장 관리인이 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시멘트를 부어 덮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누가요? 누가 시멘트를 부었나요? 시장 관리인 김 부장이랑 몇몇 상인들이요.
밤늦게 몰래 작업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제가 야간에 가게 정리하다가 창밖을 내다봤거든요. 나는 충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발견한 것. 그가 메모한 의심스러운 활동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졌어요. 진수 씨, 혹시 그 관리인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김 부장이요? 3년 전에 부임한 사람인데 예전부터 시장 상인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몇몇 상인들과만 매우 친하게 지내요. 특히 시장 건물 지하에 물건 창고를 둔 상인들과요. 지하. 민준이 메모에 적어둔 그 장소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진수 씨, 저 충실이가 파려고 했던 곳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관리인이 항상 주변을 감시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일찍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저게 또 왔나? 몇 번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긴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김 부장님, 진정하세요. 최진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개는 어머님의 개예요. 아들을 찾으러 오신 분의 개라고요. 김 부장이라는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그런 개는 본 적 없어? 여긴 시장이야. 개를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민준의 어머니 박순자입니다. 제 아들이 5년 전에 이 시장에서 실종됐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김 부장의 얼굴색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뭐? 5년 전? 그때 난 여기 없었어.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개 데리고 시장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민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만 가자. 충실아. 충실이는 내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내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최진수 씨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 전화번호예요. 그가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 부장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거든요. 나는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충실이는 뒤돌아 시장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시장 밖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충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왜 그는 사라져야 했을까? 그리고 이 충직한 개는 왜 5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내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충실이가 내 아들을 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실아, 우리 민준이를 찾을 수 있을까? 충실이는 마치 내 말을 이해한 듯 크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놀라디를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혹시 이민준 씨를 찾고 계신가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제 아들인데 아세요? 그녀는 주변을 휙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남대문 약국의 윤 약사입니다. 5년 전 이민준 씨가 제 약국에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날 그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을요? 그는 이 시장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노인들이 위험하다고요. 약사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위험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 약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너무 위험해요. 내일 아침 약국으로 오세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 아들 민준이가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실이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단서들, 충실이의 행동, 약사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관방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내린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충실이는 내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잠들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널 찾을게.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속삭임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내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것이 내 아들을 찾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른 새벽 풍경은 차분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충실이도 벌써 깨어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민준이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충실아, 오늘은 민준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충실이는 내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개의 눈빛에는 여전히 주인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나는 충실이와 함께 약속대로 남대문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하는 참이었고 상인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실이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약국에 도착하자 윤 약사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약사는 신중하게 문을 닫고 영업 중 표시를 잠시 외출 중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봤지만 곧 자신들의 길을 갔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방해받지 않을 테니까요. 윤 약사가 안쪽 상담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충실이도 얌전히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곧 편안하게 바닥에 누웠어요. 마치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5년 전 민준 씨가 사라졌을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윤 약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윤 약사님.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아들에 대해 무엇을 아시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약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잠시 떨리더니 곧 단정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준 씨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면서 이 지역 노인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종종 제 약국에 와서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곤 했죠.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고요. 충실이가 약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억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제 약국에 찾아왔어요. 시장 지하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불법적인 일이요? 어떤 일인가요? 약사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시장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가짜 보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효험이 있다며 비싼 가격에 팔아왔죠. 하지만 그 보약은 가짜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었대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민준이가 그런 위험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니. 내 아들은 항상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약자를 돕고 싶어 했고 그래서 환경단체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 아이가 이런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약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독거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약을 팔면서 집문서나 통장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다 노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사라진 건가요? 그 사실을 밝히려다가 약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은 내일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는 사라졌죠. 그때 갑자기 약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누군가 상담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우리 셋 모두 순간 굳어버렸어요. 윤 씨, 계세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윤 약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황급히 내 가방에 넣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김 부장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시장 관리인이에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그를 붙잡아 놓을게요. 나는 서둘러 충실이와 함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약국 뒤편 좁은 골목으로 나오자
최진수 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진수 씨, 어떻게 여기에?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어머님께 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약국에 오셨다고 해서요. 진수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김 부장을 주시해 왔어요. 그는 밤마다 시장 지하로 내려가곤 했죠. 한 번은 호기심에 몰래 따라가 봤는데 뭘 보셨어요? 지하 창고에서 수상한 모임이 있었어요. 김 부장과 몇몇 상인들, 그리고 외부 사람들까지. 그들은 보약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약사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민준이가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런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진수 씨가 계속했습니다. 5년 전에는 김 부장이 이 시장에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일했던 거죠. 그가 관리인이 되기 전 시장 한쪽에서 한약재를 판매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들으니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진수 씨, 우리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충실이가 파려고 했던 그 자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장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김 부장과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요. 진수 씨는 우리를 시장 뒷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길이었지만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입구가 있었어요. 여기로 가면 이번 출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조용히 시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상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충실이는 마치 이 길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이번 출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충실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특정 위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어제 그가 파려고 했던 그 장소였어요. 그곳은 시장 바닥에 새로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군요. 진수 씨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파죠? 시멘트가 굳었는데? 충실이는 갑자기 그 자리를 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시멘트는 쉽게 손상되지 않았어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 가게에 도구가 있어요. 가서 가져올게요. 어머님은 여기서 충실이와 함께 기다리세요. 혹시 누가 오면 그냥 쉬고 있는 척 하세요. 진수 씨가 떠나고 나는 벤치에 앉아 마치 쉬고 있는 노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충실이는 내 발치에 누워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장소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노인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좋네요.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나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 개는 참 충직해 보이네요. 오래 키우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제 아들 개인데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노인은 충실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매일 이 시장에 와 있던 게 아닌가요? 나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매일 이 시장에 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게 내 낙이지. 이 개가 5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 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봤어요. 정말요? 혹시 제 아들을 본 적은 없으세요? 5년 전 이 개의 주인인 내 손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휴대폰에서 민준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것 같아요. 5년 전 이 젊은이가 시장에서 몇몇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지금의 시장 관리인이었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이 젊은이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개는 계속 이 자리에 와서 기다렸죠. 노인의 이야기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시장 관리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 사라졌다는 사실이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 다툼에 대해 경찰에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때는 그저 일상적인 다툼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누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듣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울게요. 이름이 박만수예요. 저기 국수집에서 일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때 진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도구 가져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해요. 밤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박 할아버지를 소개했고 그가 본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진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확실해졌네요. 김 부장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밤 시장이 문 닫은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함께 오기로 했어요. 충실아, 우리 이제 여관으로 돌아가자. 충실이는 여전히 그 장소를 떠나기 싫어했지만 결국 내 말에 따라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윤 약사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약국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휴업 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봤지만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아까만 해도 영업 중이었는데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약국 옆 가게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남대문 약국이 왜 문을 닫았나요? 가게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약사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관리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후에 서둘러 나갔어요. 이 말을 듣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윤 약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진수 씨, 약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부장이 뭔가 의심하고 있나 봐요. 더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의 실종, 충실이의 5년간의 기다림,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제 아들이 아직 살아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희망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진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믿어요. 민준 씨가 살아있다고요. 그가 그토록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아마 그들도 그를 함부로 해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뭐요? 어쩌면 기억을 잃었거나 다른 곳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그 증거를 찾는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주인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르신, 전화 왔어요. 급한 일이라네요. 나는 충실이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손짓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공중전화로 향했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어머님, 윤 약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약사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김 부장과 그 일당이 어머님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있는 곳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준 씨가 갑자기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윤 약사의 비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약사님! 약사님!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던 참이었는데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여관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장 관리인 김 부장과 몇몇 남자들이 여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있는 충실이가 걱정되었지만 일단 나부터 안전해야 했어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좁은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진수 씨에게 연락해야 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진수 씨가 남긴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 씨, 나예요. 박순자.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약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나도 방금 약사님 전화 받았어요. 그런데 김 부장이 여관에 왔어요. 충실이가 방에 있는데. 충실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올게요. 어머님은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우리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통화를 마치고
나는 서둘러 약속 장소인 시장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충실이에게 가 있었어요. 민준이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충실이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약 30분 후 진수 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충실이가 있었어요. 충실아, 나는 기쁨에 충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충실이도 반가운 듯 낮게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여관에 갔을 때 이미 김 부장 일당이 어머님 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충실이는 창문으로 도망쳐 나와 있었어요. 제가 부르자 바로 따라왔죠. 진수 씨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충실이의 지혜로움에 감사했어요. 진수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약사님이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제 친구가 시장 밖에 작은 창고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밤까지 머물다가 계획대로 진행해요. 우리는 서둘러 진수 씨의 친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숨을 만한 곳이었어요. 창고 안에는 농산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간이 침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어머님. 제가 박 할아버지를 찾아보고 상황을 파악해 올게요. 진수 씨가 떠난 후 나는 충실이와 함께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충실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누군가 창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박 어머님, 저예요. 진수. 다행히 진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진수 씨뿐만 아니라 박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시장 전체의 어머님을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윤 약사는 사라졌고 약국은 봉쇄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 중 몇몇이 오늘 밤 지하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겠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진수 씨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밤 11시에 시장은 완전히 문을 닫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충실이가 파려고 했던 곳을 확인해요. 제가 가져온 도구로 시멘트를 깨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시계가 밤 10시 30분을 가리킬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섰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지나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충실이는 우리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걸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몇몇 술집과 포장마차만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어요. 우리는 시장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가 멈춰서 보니 시장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에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상자들이었습니다. 증거를 옮기나 봐요. 진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우리는 다른 입구를 통해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복도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충실이는 망설임 없이 이번 출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어요. 이번 출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충실이는 아침에 있었던 그 자리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시멘트로 덮여 있었어요. 진수 씨는 가방에서 작은 망치와 끌을 꺼냈습니다. 제가 시멘트를 깨볼게요. 어머님과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펴주세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충실이는 진수 씨 곁에 앉아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의 망치가 시멘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시장에 울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조용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망치 소리마다 우리는 주변을 경계하며 누군가 오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약 10분 후 시멘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뭔가 있어요. 진수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끌이 무언가에 닿은 것 같았어요. 금속 소리였습니다. 진수 씨는 더 열심히 시멘트 조각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구멍이 충분히 커졌을 때 그는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단단한 철제 상자였어요.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망치로 몇 번 내려치자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진수 씨가 손전등을 비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대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대상 사기와 불법 보약 제조에 관한 증거입니다. 김정환 김 부장과 그의 일당이 5년간 이 지역 노인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들은 가짜 보약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팔고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해 왔습니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민준.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가 숨겨둔 증거였어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충실이는 흥분한 듯 낮게 울었어요. 이걸 갖고 경찰서로 가야 해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시장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와요. 진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상자와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 끝에 손전등 빛이 보였고 곧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충실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잠시 멈춰섰어요. 충실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 개는, 저 진돗개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증거를 가지고 가세요. 진수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랑 박 할아버지가 시간을 벌 테니 충실이와 함께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저 뒷문으로 나가면 돼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가장 중요했어요. 민준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수 씨. 할아버지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단단히 쥐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요. 나는 충실이와 함께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손에는 금속 상자를 꼭 쥐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5년간의 노력과 충실이의 5년간의 기다림이 이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진수 씨와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충실이는 내 옆을 지키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마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경찰서는 어디지? 나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는 낯설고 밤이라 방향을 찾기 어려웠어요. 충실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어요. 골목을 지나 넓은 도로에 도착했을 때 멀리 파출소의 푸른 간판이 보였습니다. 충실이는 그곳을 향해 달렸어요. 그때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서 나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시장 관리인 김 부장과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빨리 달리려고 했지만 70대의 나이에 한계가 있었어요. 충실이는 내 상태를 알아챈 듯 잠시 멈춰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파출소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날까? 민준이의 진실이 다시 묻히게 될까? 그때 충실이가 갑자기 내 앞에 서더니 내 손에 있는 금속 상자를 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는 상자를 가지고 달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충실아. 나는 망설였지만 순간의 결단으로 그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충실이는 상자를 단단히 물고 파출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의 빠른 속도는 자동차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의 차가 내 옆에 멈춰 섰습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노인네. 어디 있지? 그 상자 어디 있어? 김 부장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아요. 김 부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파란 불빛이 밤하늘을 물들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젠장, 김 부장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갈 수 없어. 빨리 도망쳐야 해. 두 남자는 급하게 차에 올라탔고 차는 빠르게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경찰차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은 충실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파출소에 도착했을까? 경찰차가 내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젊은 경찰관 2명이 나왔어요.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았는데
이 근처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내 아들, 내 아들의 증거.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충실히 진돗개가 파출소로 갔어요. 금속 상자를.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이 무전을 통해 파출소와 연락을 취했어요. 네. 지금 파출소에 흰색 진돗개가 왔다고 합니다. 입에 금속 상자를 물고요. 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충실이가 해냈어요. 민준이의 증거가 안전하게 경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내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진수 씨와 박 할아버지는 무사할까? 그리고 윤 약사는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민준이, 내 아들은 살아있을까? 파출소에 도착하자 충실이가 먼저 나를 반겼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그 금속 상자가 있었어요. 이 개가 어머님 개예요? 파출소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들의 개입니다. 제 아들은 5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리고 이 개는 5년 동안 시장에서 기다렸죠. 나는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실종, 충실이의 기다림, 최근 발견한 증거와 남대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노인 대상 사기에 대해서요. 경찰들은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었고 금속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증거군요. 파출소장이 말했습니다. USB와 노트, 사진들, 이걸 바탕으로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부장과 그 일당을 체포해야겠어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고 진수 씨와 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간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진수 씨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충실이는요? 여기 있어. 나는 충실이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우리 충실이가 증거를 안전하게 가져왔어요. 진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는 김 부장 일당을 따돌리느라 고생 좀 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니까요. 박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택견을 좀 배웠거든. 경찰들은 우리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고 즉시 체포팀을 남대문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김 부장과 그의 일당 몇 명이 체포되어 파출소로 끌려왔어요. 경찰들이 김 부장과 그의 일당을 조사실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충실이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와 박 할아버지도 함께였죠. 우리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과 함께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파출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기색이 보였어요. 박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자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에 관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충실이도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파출소장을 주시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파출소장의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충실이도 마치 이해한 듯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민준 씨는 5년 전 김 부장 일당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발견한 증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시장 지하에서 의식을 잃었고 김 부장 일당은 그를 죽은 줄 알고 시 외곽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민준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어요. 파출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심한 뇌 손상으로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기억 상실 상태였습니다. 진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정선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신원 미상자로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원을 부여받은 겁니다.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기쁨, 그가 5년 동안 혼자 고통 속에 있었다는 슬픔,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뒤섞였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제 아들을 만나러. 내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교통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파출 소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기억의 일부를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고 이전의 기억은 더욱 그렇고요. 천천히 접근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상태로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날 아침 경찰차 한 대가 나와 충실히, 그리고 진수 씨를 태우고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민준이와의 재회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볼까? 충실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오르는 동안 내 마음은 계속해서 민준이에게로 달려갔어요. 충실이도 차창 밖을 내다보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진수 씨가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님을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실이는 분명 주인을 알아볼 거예요. 개들은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실이의 5년간의 기다림은 그가 민준이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선사랑요양원이라는 조용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었어요. 요양원 입구에서 원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되시죠? 50대 중반의 여성 원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더군요. 네. 제 아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강지원. 아니, 이민준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원 씨. 처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원의 치료에 참여하시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요. 그는 자신이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플래시백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셨. 충실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주변의 냄새를 맡더니 약간 흥분한 듯 했어요. 마치 민준이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마세요.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충격은 그의 회복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원장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장님을 따라 요양원 뒤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등을 돌린 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손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분명 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상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내 아들의 것이었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약간의 혼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충실이를 보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인가요?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그때 충실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발치에 도착해 낮게 울면서 그의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꼬리는 기쁨에 차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충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리더니 천천히 충실이의 머리를 향해 내려갔어요. 손끝이 충실이의 털에 닿자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충실이를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너를 알아. 어딘가에서. 충실이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기쁜 소리를 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아니 지원 씨,
나는 원장님의 조언을 기억하며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충실이에요.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충실이. 그가 걔의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왜? 이 이름이 익숙하지? 그리고 어르신도. 우리는 오래전에 만났던 사이예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고통과 혼란이 교차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제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꿈에서 얼굴들이 보이지만 깨어나면 모두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의 혼란을 이해했습니다. 급하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해요. 당신과 충실이가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충실이는 민준이의 발치에 누워 그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충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요. 저는 여기서 4년 넘게 지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에 있었고요. 의사들은 제가 심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잊어버렸죠. 하지만 가끔은 무언가가 떠올라요. 민준이는 충실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충실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시장의 모습, 누군가와 다투는 장면,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냄새. 그의 눈이 잠시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된장국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아침 식사였어요. 매일 아침 내가 끓여주던 것이었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나 봐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진수 씨가 천천히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대문 시장.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거기서 일했나요? 네, 그랬어요. 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남대문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당신이 5년 전에 발견한 것 때문에. 원장님이 살짝 고개를 저으며 진행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수 씨는 이해한 듯 말을 바꾸었어요.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신과 충실이가 다시 만난 것이 중요하니까요. 민준이는 충실이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목걸이에는 충실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민준이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글씨체. 민준이가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건 제 글씨 같아요? 제가 썼나요? 네. 당신이 직접 새겨주었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충실이는 당신의 개였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남대문 시장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민준이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5년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원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개들의 충성심은 때로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죠. 특히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민준이는 충실이를 바라보며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가 충실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충실이가 민준이의 손을 핥자 갑자기 민준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이 되더니 머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뭔가 보였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이 개와 있던 기억, 그리고 낚시를 하던 모습.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생 시절 방학마다 충실이를 데리고 낚시를 가곤 했었어요. 맞아요, 민준아. 아니, 지원 씨. 나는 서둘러 정정했습니다. 당신은 충실이와 낚시를 자주 갔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부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물론이에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원 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충실이는 민준이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치 5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은 것처럼요.
민준이는 무의식적으로 충실이의 귀뒤를 긁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민준이가 항상 하던 행동 그대로였어요. 식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요양원 식당은 작지만 음식이 꽤 괜찮답니다. 좋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지원 씨?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충실이도 우리를 따라왔고 원장님은 특별히 충실이도 입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입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충실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민준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충실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어머니, 아니 제가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민준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어요. 제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은 강지원이고 아니에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이민준이에요. 5년 전 당신은 남대문 시장에서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충실이는 5년 동안 매일같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지켰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을 거예요. 죄송해요.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된 것 같네요. 지원 씨. 아니, 민준 씨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로는 분명한 인식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된장국,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그리고 김치찌개. 제가 가장 좋아하던 내 심장이 거의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민준아. 이번에는 지원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절망과 희망이 모두 이 포옹에 담겼어요. 그래, 내 아들아. 엄마가 왔어. 충실이도 우리 옆으로 다가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우리 세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이와 충실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진수 씨는 잠시 경찰서에 가서 김 부장과 그 일당에 대한 추가 조사 상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두르지 마. 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건 천천히 돌아올 거야. 어머니,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노인들이 위험했어요. 그들이 만든 가짜 보약과 사기. 그리고 김 부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들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네가 숨겨둔 증거 덕분에 김 부장과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됐어. 정말요?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윤 약사님은요? 그분도 아직 찾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때 진수 씨가 요양원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진수 씨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윤 약사님을 찾았대요. 김 부장 일당이 그녀를 시장 지하 창고에 가두고 있었지만 경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민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잘 계세요. 어젯밤 상황을 용감하게 증언해 주셨대요. 덕분에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충실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요. 그나저나 진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민준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무슨 사실이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 씨가 환경단체에서 일할 때 작성했던 보고서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노인 대상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대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충실이가 한 일이에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는 충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우리 충실이가 진짜 영웅이야. 어머니,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살던 그 집,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으로요. 나는 기쁨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그날 오후 원장님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민준이의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과거의 조각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충실이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마치 기억의 안내자처럼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우리를 서울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요양원을 떠나기 전 민준이는 그곳에서 4년 동안 돌봐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배웅했어요. 강지원 씨, 아니 이민준 씨. 원장님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오르기 전 민준이는 요양원 정원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이었고 이제는 진짜 삶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가자, 충실아. 민준이가 충실이를 부르자 충실이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수씨, 그리고 충실아. 내가 기억을 잃었던 5년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니었네요. 여러분이 계속 저를 찾고 있었다니. 물론이지. 내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진수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도요. 충실이는 마치 동의하듯 왕 하고 한번 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가 서울 변두리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집 앞에 서자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당에서 충실이와 공놀이를 했던 일. 어머니가 저녁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이 작은 텃밭에서 함께 일하던 순간들. 충실이가 먼저 뛰어내려 마당을 한 바퀴 달리더니 현관 앞에 앉아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아들아. 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그의 방,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그리고 벽에 걸린 그의 대학 졸업장.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집에 왔네요. 민준이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진수 씨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충실이는 민준이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는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5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아,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네가 만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가, 충실이가, 그리고 새로운 친구 진수 씨가 함께 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충실이가 마당으로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우리 세 가족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충실이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 민준아. 내가 부르자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곧 들어갈게요. 그의 미소는 5년 전과 똑같았어요. 충실이의 5년간의 기다림과 나의 5년간의 찾음이 마침내 보상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민준이는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네요. 그 익숙한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충실이는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시장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충실아. 민준이가 충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는 내가 내 곁을 지킬게. 충실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과 기다림이 아닌 온전한 행복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준이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김 부장과 그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5년의 이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 마리 충직한 개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림 덕분이었어요. 충실이라는 이름처럼 진정한 충성심을 보여준 우리의 영웅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